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저는 지방 출신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으로 현재 가열차게 결혼 준비 중인데요. 결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지방로의 이 인생이 굉장히 하드코어 모드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20대까지는 저도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타향살이 하는 거 그게 뭐 싶었고, 집에서 떠나서 사는 게 되게 편하기도 하면서 나름 혼자 삶을 영위해 간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참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쉽지 않고 생각보다 불편한 점도 많고 돈도 많이 든다. 말 그대로 인생 하드코어 모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웨딩홀 잡을 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저와 남친 모두 각기 다른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자취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둘 다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오래 했다 보니까 예식장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잡았습니다. 대학 생활부터 직장 생활까지 좀 지인 네트워크가 거의 서울에 좀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같은 고향이면 사실 고향에서 결혼식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고향 자체도 둘이 달라가지고 어느 한쪽 고향에서 식 올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서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장소를 일단 생각하고 예식장을 알아보니까 일단 지방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이 오실 걸 염두에 두고 예식장을 고르게 되잖아요.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강남권 예식장. 근데 강남권 예식장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비싸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동문회관이랑 또 광북 쪽 예식장도 알아봤다가 지방 하객 고려해서 강남권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똑같은 계열사의 웨딩홀도 강남 지점이 더 비싸더라고요. 비슷한 날짜랑 시간대로 받아봤는데 총견적이 거의 몇백만 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권이 지방 하객도 그렇고 서울 경기권에서도 다 오기 편한 것도 있고 또 강남권 땅값이 더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결혼 출발선부터 지방 출신들은 그냥 무난하게 결혼식을 치르려면 거의 무조건 더 비싼 강남권 예식장을 계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식 시간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더 비싼 시간대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서 버스나 기차로 올라오는 하객들 생각하면은 사실 늦은 시간대 예식은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식장에서는 사실 저녁 타임이 가장 싼 시간대라고 하는데 경남권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시간만 거의 5시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녁 타임 예식을 보고 집에 내려가면 거의 자정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녁 타임 식을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객을 생각하면 잡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하객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뭐 버스 대절이라던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요새는 좀 진정됐으니까 버스 안에서 간단하게 요깃거리 같은 것도 좀 준비해야 되고 여러모로 짜잘짜잘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결혼식은 뭐 저희가 서울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불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은 돈이나 부모님의 재정 상태나 지원 같은 걸 좀 따져보면 아무래도 약간 마음 한구석이 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방 출신 분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보단 아무래도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 거주했던 분들보다 결혼할 때 되면 모은 돈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회초년생 때 월세집부터 시작하는데 월세나 전기, 가스, 요금 등을 합하면 월에 거주기로만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1년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600만 원이면 진짜 명품백 사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럴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월급을 받아서 나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면서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해마다 유럽 여행 가고 명품백 산 친구랑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그냥 모은 돈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본인이 더 노력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본가의 재정 상황이나 지원까지 가버리면은 지방이랑 서울 출신 가정의 갭이 훨씬 많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양가 부모님이 둘 다 그냥 공무원인 가정의 자녀들이 만났다고 칠게요. 두 집안 부모님 다 재테크에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정직하게 돈만 모으는 분들이셔서 그냥 월급 주는 대로 받고 또 받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래서 자가로 집 한 채 있고 뭐 차 한 대 정도 샀다 이렇게 칠게요. 근데 한 집안은 서울이 본가고 또 한 집안은 지방이 본가라면 어떤 집안이 불려둔 자산이 더 많을까요?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아무래도 서울이 거의 90% 정도는 더 자산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자가로 집만 사둬도 서울 집값이랑 지방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여기서 저희 집을 잠깐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 고향에서 딱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33평 아파트가 20년 전에 한 1억 조금 넘었었대요. 근데 올해 시세를 살펴보니까 그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물가 오른 것도 있고 그동안 아파트도 노후가 됐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7천만 원 오른 거면은 사실상 저는 돈 까먹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개발할 땅이 천지여서 재개발도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1억으로 대출받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뒀다면 가치 상승이 어마어마했겠죠. 특수한 상황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은 서울 쪽이 아무래도 자산 형성이 더 잘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누가 서울 살려고 했냐, 그냥 지방에서 살았으면은 뭐 생활비도 덜 들고 결혼식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돈 덜 모아도 되고 이득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방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서울의 대단한 문화 인프라 같은 걸 누리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방 상상하실 때 광역시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도 사실 서울 대비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진짜 시골 마을들도 있고, 이런 곳은 사실 지방 공무원 제외하면은 솔직히 일자리 티오가 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공무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짜 인구수 적은 소도시 가면 그냥 남녀끼리 만남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서울은 어쨌든 젊은 남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서로 막 소개팅도 해주고, 소개팅 안 들어오면 뭐 소개팅 어플이라도 깔아서 뭔가 만남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작은 소도시는 젊은 사람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젊은 이성은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내 가족이나 사돈의 팔촌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소개팅을 어플을 깔아도 만날 수 있는 풀 자체가 엄청 작고, 어쩌다 매칭이 돼도 차 끌고 뭐 인근 도시까지 만나러 가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 살 수밖에 없도록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개인이 노력한다고 이 부분은 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뭔가 오늘 결혼 준비로 얘기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돈홍격차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지방 출신 인생이 엄청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지방 출신이라서 어린 시절 지방 출신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 아이덴티티 중에서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늘 생각을 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아 이게 지방 출신이라 그렇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많아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지방 출신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는 좀 밝은 결혼 준비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